반도체에서 모스펫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캐패시터가 흐려도가 어떻게 이게 구성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모스펫에 이렇게 전류를 인가를 할 때 이쪽에 캐패시터에 몇 개 연결해 주냐에 따라서 문턱 결합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구성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게 전류가 이렇게 공급되는 게 있다 그러면 얘가 이런 걸로 생각을 할게요. 이 꼭지가 이쪽으로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카페시다거든요. 카페시다가 여기가 이쪽으로 바뀌면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 여기 기존의 모든 배터리는 다 한 개씩인데요. 이렇게 음극 양극이 있어서 여러 개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는 연결 안에는 이제 모듈이 다 배터리 모듈이 소형으로 다 들어가 있는 10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20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개를 연결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스위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쪽에다 뭐 전선은 여기 꼭지가 두 개 있고 여기도 꼭지가 두 개 있다고 합시다. 이제 그런 건전지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꼭지가 이것 때문에 이쪽을 방향 흐른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전류를 이제 전선을 똑같은 굵기의 전선을 여기는 두 개를 놓고 여기는 한 개만 연결하면 두 개 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요. 이쪽은 또 이쪽을 두 개 연결하고 이쪽은 한쪽을 끊고 한쪽만 연결하면 이쪽으로 흐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캐패시터도 그래요. 이게 캐패시터가 여기 두 개 있고 여기 두 개 있으면 이쪽은 한 개만 연결하면 이쪽은 두 개 연결 이쪽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죠. 캐패시터 반도체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쪽은 두 개, 그 다음에 카페시다가 여기가 하나가 있고 여기는 하나가 없다 그러면 여기 하나 있는데 카페시다가 이쪽은 연결하고 이쪽은 연결하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고 있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 두 개, 이게 전류가 필요한 전류가 적게 흐르고 이쪽은 두 개인데 한 개만 연결하고 카페시다 이쪽은 두 개고 적게 한 개만 두 개를 다 연결하면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이것은 걸리고 신호가 걸리지 않게도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역할이 있을 수 있겠죠. 전류가 흐르게 한다면. 네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이제 결정시키는 데 있어서 반도체나 다른 데 쓰일 때가 많은데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기술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하는지 회로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 그 회사의 어떤 노하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류를 제가 모든 전자 회로도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인버터에도 쓸 수 있고 자동차 배터리나 모든 것에서도 반도체에서도 이 작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 이렇게 캐패시다가 이렇게 배터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개다. 그러면 이제 한 개 연결할지, 두 개 연결할지, 세 개를 네 개를 5개 연결할지 이것을 전류를 이렇게 작게 갖다 쓸 수도 있고 크게 갖다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강중량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전류를 마음대로. 이거는 그 병렬 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왜 이걸 눈치를 못 채느냐. 좁은 골목길을 만들어 놓고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데도 한 대밖에 지나다닐 수 없게 전선의 구리선의 두께를 두껍게 만들어야 되는데 얇게 만들어 그밖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왜 이걸 눈치를 못 챘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상하다. 그래서 자동차를 얘기하자면 자동차 많이 밀려올 때 적은 전류로부터 큰 전류까지 다 흡수할 수 있도록 이것을 8차선으로 늘려야 된다. 4차선, 8차선으로 좁은 골목길이 아니고 그래서 이 배터리가 5개 있다 그러면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전선의 두께, 전기선의 두께를 두꺼운 놈으로 하거나 그것도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5개다 그러면 여기도 전류를 이렇게 한 개만 연결할지 두 개만 세 개는 5개 연결할지 이렇게 같은 두께라면 다른 데와 차별해 가지고 한 개짜리 다른 데가 이렇게 똑같은 굵기의 구리선이라면 한 개에 들어갈 거 여긴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10개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차선을 넓힌다고요. 그래서 하나 두꺼운 게 들어가든가 똑같은 굵기라면 여기는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 네 개, 5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네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렇게 두꺼운 놈을 한 개를 배치하든지 여러 개를 배치하든지 이 차이인데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수용 구조에 있어서 공급 구조에 있어서 전력을 약하게 갖다 쓸 수도 있고 하나당 배터리당 100개의 전기를 공급한다 그러면 약하게 갖다 할 수도 있고 많이 갖다 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수용 구조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런데 전류가 들어오기 위해서 굵은 놈, 중간 놈, 얇은 놈을 사용을 한다고 합시다. 전선의 구리선을 어느 쪽에 전선을 연결하냐에 따라서
15W, 30W, 60W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는 선풍기의 회전 속도를 결정 지을 때의 기술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기어 방식인데 얘를 전류를 약하게 주고 강하게 주냐 이런 차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풍기 같은 것도 카패시터를 놓는다는 거죠. 카패시터를 놔가지고 그러면 이제 선풍기 같은 것도 되고, 그다음에 스피커 같은 데도 되고, 자동차 같은 데도 이제 이렇게 카패시터를 몇 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배터리죠. 배터리 이제 몇 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전류를 강하게 주고 약하게 주는데, 인버터 기술에도 들어가요. 인버터 컨버터 기술에 대해서도 들어가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명에도 들어가고, 조명에도 이렇게 전기를 이게 배터리에다 충전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110, 220이다 그러면 거기서 몇 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전력을 강하게 주는, 약하게 주는 이런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다 그러면 냉장고에다 카패시터를 넣어가지고 거기 일시 충전을 시켜놓고 이렇게 움직이고, 반도체에서도 거기다 일시 충전을 할 때 캐패시터를 몇 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정방향, 역방향도 바꿀 수 있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전류를 약하게 줘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좀 강하게 주거나 강중량으로 들어가는 기술이 되겠는데, 전류를 자유자재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패시터는 D램의 핵심 요소로 전하가 있으면 1이고 또 없으면 0으로 인식하여 정보를 기록하는데요. 반도체 회사들이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하고 그 부분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사별로 뭐 이 구글을 찾아보니까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모스펫에서 전류를 인가할 때 문턱 전압을 넣게 되면 이게 전류가 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스펫 같은 데도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분석가를 텅스텐에 섞어주거나 텅스텐 구리합금으로 하거나, 여기다가 유리석용 코드 예사나 유리만 코드를 넣어서 제가 이렇게 모든 트랜지스터 때 카패시터를 만든다가, 카패시터 들어갈 때는 다 이런 데도 이게 다 들어가요. 내열 구조, 열을 견디기 위해서 유리석용 코드 예사나 유리만 넣어서 제조하는데, 뭐 구리다 그러면 이렇게 드레인 쪽에는 많이 주고 소스는 적게 주고, 구리를 대중소 이렇게 들어가는 기술이 들어가고요. 다른 금속 다 돼요. 알루미늄도 되고 니켈도 되고 다른 금속 다 되는데, 이 텅스텐 만들 때도 게이트도 대중소 들어가고 인비소질 석연탄소 금속가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철석 있는 버전 없는 버전을 할 수 있고요. 뭐 연구자서 분말도 들어. 여기서 전기장이 자기장을 건드려 전류를 생성을 추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런 카패시터를 이걸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카패시터를 이렇게 전력을 지가 이렇게 전력을 보면 넌 전기가 1인데 2, 3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구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자를 많이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반도체에서 초전력을 만들 기술이 될 거예요. 드리는 전력이 전기를 적게 소비하는데 지가 자체적으로 전기를 많이 생성한다는 거죠. 구리선이다 그러면 전기선을 구리선에다가 인비소질 석연탄소 분석가를 넣어준다 이렇게 해주면은 그걸로 이렇게 전력 송수신할 때 전기선 통신선으로 만 지가 전자를 스스로 생성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또는 이렇게 판이다 그러면 이렇게 자처스 갖고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넣고 인비소질 탄소 분석가를 넣고 여기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전기장을 만들어줘요. 전기차로. 그 안에 이제 자처석이나 연고자석 분말들이 들어가겠죠. 이걸 건드려 가지고 얘를 전기를 생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PN 반도체에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보통 P 쪽에는 이런 양을 적게 주고 N 쪽에는 많이 주고, N 쪽 안에서도 이런 구리다 그러면 다른 금속 다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단일 금속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단일 금속으로 크기를 틀리기 위해서 대중소 들어간다고. 이거는 배터리와 전자잉크에서도 대중소 들어가는 기술, 금속이나 비금속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슬러리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발열이 안 생기는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흐르는 다른 전기차 때문에 왔다 갔다 흘러서 발열이 안 생기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발열이 생기면 그러면 전기가 많이 낭비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구리다 그러면 대중서, 인비소지, 승연, 당서, 봉석, 가리를 섞어주고 자체성이 있는 보자 없는 자 피 쪽에는 안 주고 왼쪽에는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드레인에서 소스로 이제 흐른다라고 했을 때 드레인 쪽은 많이 주고 이렇게 소스는 적게 주고 이런 것들을 자체성이 있는 버전 없는 버전을 쓸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 여기서 모습에서 이렇게 게이트에서 연결돼서 그다음에 n-는 적게 주고 그 양을 n 플러스 많이 주고 n 플러스보다 드레인 쪽을 더 많이 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금속은 뭐 여러 가지 금속을 하는 거는 발열을 서로 이렇게 전기 전도타가 틀려가지고 발열을 많이 일으킨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양극재에서도 서로 이렇게 다른 금속으로 차이로 인해서 그래서 스파크 발열 화재의 원인이 된다고 좀 같은 금속으로 크기만 틀리게 해서 대중소 들어간다. 반도체에서도 이게 쓸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만 펠티어 소자 같은 데나 이런 되게 어떤 이런 데는 아니면 이렇게 금속으로 이렇게 구리가 됐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금속을 섞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른 거기 이제 정류작용, 서로 이렇게 전기가 머무는 작용, 그 전기 전도차 때문에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판으로 해가지고 전국에도 쓸 수 있어요. 넣어가지고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수소산소 생성하거나 전기를 생성할 때는 그거를 저기서 사용하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리튬 물 전기 분할 때 리튬이나 나트륨, 칼륨들을 이것을 넣어가지고 전기를 넣어주면은 이것이 이렇게 수소가 많이 생성이 된다. 그리고 여러 서로 종류가 틀린 금속을 넣어주니까 이것이 스파크 발열 화재, 스파크 발열 고열 현상이 일어나서 전기 분해할 때 좋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래서 YTN은 내가 동영상 언급을 했어요. 언급했는데 그 카이스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카이스트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게 이제 나트륨 지금 뭐냐면 나트륨이 들어갔더라고요. 나트륨이 들어갔는지 하여튼 그래서 물 속에 이제 어떤 리튬이나 나트륨, 칼륨 그것을 넣어주면은 그것이 수소가 생성이 많이 돼서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뽑아버리면 이것이 폭발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다가 사용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죠. 카이스트는 제 페이스북에 광고를 계속 내셨는데 제 기술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YTN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그다음에 소개하는 중소기업과 삼성과 제기업의 세계들이 많이 나오더라 그랬는데 카이스트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가 지금 제 정부 차원에서 제 페이스북에 들어왔는데 그쪽에서 팔로우 하셔놓고 나한테 팔로우 했다 그러면 진짜 내가 좀 황당한데요.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 그다음에 국무총리실과 국회 의원들 그다음에 산업부 장관이나 장관들 들어왔거든요. 국가기관까지 해서 한 100군데 이상 팔로우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네 광고로 계속 들어오시다가 팔로우 들어오시더라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또 손녀딸 방송 났던데 손녀딸 또 라라 트럼프 이렇게 가족들 들어오고 백악관 개장에서 들어오고 미국 의원들이 상원하원으로 50명 이상 들어왔었어요. 주지사들도 그렇고 로켓 마튼 보잉에서도 들어오고 러시아 로펠러고 미군 부대가 한 100몇십 군데가 팔로우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모사드 국방부 이스라엘 정부 차원에서 들어오고 일본과 독일 정부 차원에서 들어왔어요. 수상도 일반 총리죠. 총리도 팔로우 하시고 수상관저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렇죠. 총리관저죠. 그다음에 의원들 들어오고 일본 의원들, 일본 자위대 들어오고요. 일본 우주항공연구하는데 이제 거기도 들어오고 나사도 들어오고 유럽 우주항공국도 들어오고 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인도 정부 들어오고 근데 뭐 정보기관으로는 CIA, FBI, 예를 들어 모사드, 캐나다 정보기관, 중국 정보기관이 들어. 중국은 상무부 외교부 들어오고 러시아 외무부 들어왔고요. 파키스탄 정부가 공식 계정으로 들어와 사우디 정부도 공식 계정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법무부라든지 뭐 이런 데 상무부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서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유럽연합 불가리아 정부에서도 라트비아 정부 그다음에 유럽연합 차원에서 들어오셨거든요. 유럽연합 공식 계정에서 들어왔는데 유엔 차원에서도 들어왔더라. 자기들을 소개하더라고요. 뭐 프리메슨 단체인가 뭐 거긴 저는 이제 가입이 안 돼 있는데 가입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네. 이제 이렇게 그런 데도 들어오고 러시아 록펠러가도 들어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스트리아 총독 총리 뭐 오스트리아 의원들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뭐 대통령 총리 그다음에 터키 대통령 들어오고 인도 대통령 총리 이렇게 들어오고 의원들 인도 정치인들 터키 의원들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아세안하고 에이펙에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연합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계속 광고를 내시더라고. 페이스북, 유튜브는 연동돼 있어서 그쪽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2,000개 이상 유튜브로 옮겨놓은 상태고요. 광고는 내가 조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계속 광고를 내시더라고. 정부라는 이름으로. 국가정보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경기도, 성남시, 외교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산업중앙부, 정보통신부, 기획조정부, 그다음에 국방부 이런 데서 계속 광고를 주한미대사관도 광고를 내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팔로우로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라든지 국가정부는 광고로 들어오다가 팔로우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국가 기관이 한 100몇십 군데 이상 팔로우 한 상태고요. 지자체는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알고 계신데 유튜브는 조회수가 적거든요. 이 둘의 차이를 내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고 계시다는 건 내가 알았어요. YTN의 제 기술이 어떻게 소개하는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기술 넘쳐서 삼성과 대기업 같은 데는 저는 이제 방산 기술, 배터리 기술, 또 어떤 그 우주 항공 기술, 그다음에 엔진 기술이라든지 자동차 기술도 하고 반도체 기술, 통신 기술 여러 가지 하는데 제 거를 다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미래 기술을 갖다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 구글 학습만을 통해서 하고 어떤 직업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구글 학습을 통해서 그냥 알겠더라고요. 의학도 2019년도에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잡는 후보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질병 치료에 대해서 10건의 어떤 특허 신청을 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주지는 않더라고. 제약회사도 컨택을 하고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잡았냐 그러면 그렇죠. 잡았습니다. 인체에 이제 주요 질병을 일으키는 급성과 만성 이렇게 이 부분을 일으키는 것을 잡았다. 그래서 락스 과산화 베이킹소다 97.3 또는 프로테이지는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데 그걸로도 허벅지 완선을 해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충치균도 해결이 되더라. 이런 부분도 그것도 제 연구죠. 제 연구를 통해서 식품과 어떤 그 약초를 통해서 이것을 후보 물질을 다 찾았고 또 치료 방법도 개발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미국에 팔 용리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클패시다 어쨌든 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다른 제 기술들에 대해서 무단으로 이렇게 사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디램에서 보면은 전압이 걸리면 전기를 저장하고 방출하는데 직류 전류는 차단하고 교류 전류는 통과시킨다. 이렇게 이 기술도 나와 있는데요. 다시 이렇게 반도체로 가서 캐패시터는 디램의 핵심 요소로 전하가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인식을 하는데요. 그래서 직류 핵심 특징은 두 도체 판사 유전체, 절연체를 배치하여 전압이 걸리면 전기를 저장하고 방출하는데 직류 전기는 차단하고 교류 전기는 통과시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직류 저도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디램 등에서 미세화에 따라 좁은 면적에 더 많은 전기를 저장하기 위해서 고유전율 재료나 특수 구조를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캐패시터가 여기가 두 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는 두 개 연결하고 한 개만 연결하면 이쪽 방에 전류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요. 여기는 두 개 똑같이 두 개 있고 두 개 있는데 여기는 한 개는 연결하고 여기는 두 개 연결하면 전선을 스위칭하면 이쪽으로 바뀝니다. 정방향 역방향 할 때 제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또는 여기가 이제 꼭지가 이 꼭지가 카페시타가 된다고 말씀드려요. 이 꼭지가 여기 한 개씩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한 개짜리 전선이 굵기는 똑같고 이쪽은 오프시키고 이쪽은 언시키면 이쪽으로 흘러요. 이쪽은 언시키고 지금은 이제 카페시타가 이것 때문에 카페시타 이쪽에 있어 이쪽으로 흐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건전지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고 뭐 이렇게 배터리에서 이렇게 음극과 양극이 하나씩 있는데 이것을 두 개, 세 개 이제 두 개, 세 개 몇 개로 또는 대중소로 이렇게 캐패시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인버터 기술에서도 큰 놈이 이렇게 배터리가 있고 작은 놈들이 있고 큰 놈이 안정적인 전력을 담당하고 나머지가 병렬을 추가 전력 파워를 담당한다. 이렇게 언어부 구조를 이렇게 가지시면 저기 모든 반도체 회로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거나 전자 회로 기판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저기 모든 가전제품에도 이 기술이 다 적용이 됩니다. 먼저 전력을 축적을 시켜놓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컴퓨터도 이제 앞으로 다 그러겠죠. 컴퓨터 구조 설계나 노트북 구조, 거기다 배터리에다 전력을 110, 220을 충전을 시켜놓고 움직이는 기술이면 제 기술이다. 지금은 현재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제가 이렇게 디램 같은 데도 이렇게 어떤 미니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전원이 꺼져도 여기서 계속 전원이 공급됨으로써 휴발하지 않게 만드는다. SLM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또는 HDD 같은 것도 대중소로 만들어서 여러 개가 하나인 구조를 주고 전극도 각각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일꾼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빨리 처리한다는 뜻인데 SSD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할 때도 이게 여러 개가 하나인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 같은 데를 하나를 SSD나 어떤 HDD 연결해서 급한 저장을 여기다 먼저 하고 순차적인 저장을 이렇게 HDD나 SLM으로 SDD로 이렇게 넘어갈 때 그래서 컴퓨터의 전원을 꺼도 여기다가 배터리를 달아놓으면 전력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모든 가전에 앞으로 이렇게 캐패시터를 둬가지고 그렇죠. 미니 배터리가 되겠죠. 반도체에서도 그렇고 지가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원을 꺼도 하시면 반도체에도 이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시면 반도체에도 이 기술이 적용된다는 거죠. 반도체 회로도에 이 기술이 반영이 되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 정방향 역방향 기술이 어디에 제가 사용되는지 뭐 환풍기 같은 것도 이렇게 정방향 역방향을 걸어가지고 제 회로도가 더 단순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 회로도의 개념을 쓰시면 이게 정방향 제 기술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기술 지금은 정방향 역방향 교류 전기를 거르게 스위칭을 하게 되는데 회로도가 복잡해요. 스위칭 속도가 늦는데요. 반도체 같은 데 제 방향은 여기다 이렇게 꼭지가 카패시터가 여기 두 개 있고 여기 두 개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전력의 공급도 한쪽 연결하고 이쪽 두쪽 연결하면 이쪽은 한쪽 연결하고 두쪽 연결 여기는 두쪽이다. 두쪽 연결하면 두 개씩 여기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쪽으로 방향이 바뀐다. 또는 이 캐패시터가 이게 하나 있고 그러면 여기는 언시키고 이쪽은 오프시키면 이쪽으로 흐른다. 이쪽은 업시키고 이쪽이 한 선이라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정방향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이 스위칭 회로도가 제 거는 엄청 단순해요. 그래서 단순하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엄청나요. 고속 스위칭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뭐 이 가전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배터리가 5개 있거나 그러면 배터리가 2개 있다고 합시다. 배터리가 2개 있는데 출력을 축적해서 한 선만 연결하면 전력이 그밖에 안 들어가고 두 선 연결하면 2개를 연결하면 2개 들어가고 5개다 그러면 하나부터 5개까지 설정할 수 전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110, 200 방식이다 그러면 두꺼운 놈, 중간 놈, 얇은 놈, 전선에 흐르는 이렇게 수용 구조에 있어서 두꺼운 놈 전기가 보다 많이 흐를 거고 이렇게 전기고 중간 놈 이렇게 되면 전력이 그 정도밖에 안 흐를 거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A사 레이더에서도 이 기술 얘기했는데
전기선의 구리선의 두께가 똑같다. 그러면 여기는 1개짜리, 여기는 2개짜리, 3개짜리, 4개, 5개짜리다. 전력을 갖다가 이 전선의 굵기가 똑같은 구리선이 8개가 존재하는 전선인데 거기다가 언오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전력을 한 선에만 연결하는지 두 선 연결해서 세 선, 네, 다섯, 여섯 이렇게 해가지고도 전력을 틀리게 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배터리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하든지 이것이 배터리가 5개인데 한 선 연결해 두 선에서 각각 100씩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요. 배터리가 큰 놈도 있고 그래서 큰 놈이 직렬을 담당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나머지가 이렇게 병렬을 담당하는 이게 인버터 기술에서도 이 기술을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카패시터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를 대중소로 만드시는 그 기술인데요. 또는 그거를 이제 주소를 카페스타 대중소를 따라서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하거나 카페스타를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주소를 따라서 똑같은 크기라면 주소를 따라서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5개다 이렇게 했으면 이 부분이 배터리가 없어지고 110이나 220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그냥 전기선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전기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 때문에 1개 연결할지 2개 연결, 3개 할지 전류는 각각 흐를 수 있다. 1개보다는 5개잖아요. 1개보다는 2개고 좀 더 많은 전력을 많이 줄 수 있고 적게 줄 수 있고를 조절할 수 있다. 배터리 방식이 아니더라.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파워뱅크다 그러면 이제 파워뱅크 배터리가 5개 있다 그러면 큰 놈이 그 안정적인 전력을 담당하고 나머지를 담당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인버터 컨버터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인데요. 그래서 5개 연결하면 1개 연결할지 2개, 3개 연결을 5개 연결할지 12.5V, 30V, 60V, 110, 220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한전 같은 데서도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이건 현재 전 세계 모든 전자 혈기판에 없는데 YTN의 어떤 파워뱅크 업체가 이 기술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YTN에 소개된 것이 기술이 그 업체만 그런 게 아니라 제 기술은 YTN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제게 어떤 기술을 갖다가 주라 외국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기술을 주라 마라 자기네들에게 공짜로 주라 이러면 진짜 완전히 그 불법 행위인데요. 그래서 정치인이 개입을 해갖고 자기 이익하고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이 누가 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치인이나 공무원 그래서 이쪽 줘라 저쪽 줘라 이 자체가 올권 행위고 불법적인 그렇죠. 이게 그런 권한 행위가 없는데 하시는 것 자체가 인명납법을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압박을 통해서 하든지 뭐 국익차원이면 저한테 돈을 갖다 내셔야 될 텐데 오히려 그것을 외국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가령 2조다 그러면 그것을 500억에 달라 2억 원에 달라 이러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누가 나한테 연결을 하든 일체 거절하겠다. 이것은 그렇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압박을 넣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법 행위를 나한테 요구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외국에서도 강제적으로다가 이게 어떤 누구에 의해서 압박을 넣어 사인을 했다 그러면 인정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비정상적인 권리 획득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은 인정하지 마세요. 네, 부탁합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네. 그래서 네.